자, 우리 지금 그 넓이 단원을 쭉 했었죠. 그래서 그 정적분에서 넓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넓이에 대해서 한번 쭉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168쪽에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넓이의 가장 기본은 요렇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자, 뚜루루룩 이렇게 돼서 요거를 a, b 해서 요 넓이를 s라고 하면은 초우야, 우리는 이 s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맞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치? 근데 이제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x축은 여기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에 있어. 요런 경우에는 똑같이 a, b를 자르더라도 이렇게 자르더라도 이때 넓이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x축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는 영역의 넓이는 정적분을 그냥 하게 되면 음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이제 넓이를 나타내는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여기 넓이를 S1, 여기 넓이를 S2, 이 함수를 y는 fx라고 한다면, 자, 혜린아, S1은 어떻게 구해? 한 번에 구할까? S1 더하기 S2 해보자. 자,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 음, 음, 그렇지. 음, 음. 맞죠. 이렇게 위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정적분, x축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붙여서 정적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지. 그치?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요 간격이 똑같아. 자, 이런 함수가 있는데 윤서야, 이렇게 생긴 함수를 내가 만약에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버린다면 이 정적분의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이거 대답이 바로 안 나오면 위에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 이거. 0이에요, 0. 0이라고 한 거 맞죠? 네, 0이 나와야 됩니다. 0이라는 대답이 바로 나와야 돼. 왜? 간격이 똑같으면 3차 함수는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가 동일해,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여기까지의 정적분 값은 양수일 거고 요 뒤에 정적분 값은 음수일 텐데 그 절대값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정적분 해버리면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합쳐가지고 0이 되는 거지, 그치? 그쵸? 그래서 넓이에 대해서 이런 개념들을 잡고 있어야 되고,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문제들을 풀 때는 정적분을 하는 경우보다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어제나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두 가지 정도 배웠는데 뭘로 시작하는 공식과 뭘로 시작하는 공식이 있었지? 그지?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 공식 있었는데 이거 언제 쓸 수 있는 공식이었어?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하거나 또는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하고의 사이의 넓이를 구하거나 또는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요 세 번째 케이스에는 요 부분만 조금 바꿔서 사용하면 된다 그랬죠. 그치? 하영아, 요 때는 요 놈의 x제곱의 개수를 a라고 하고 밑에 거의 x제곱의 개수를 a'이라고 하면 요 때는 공식이 살짝 바뀌지? 어떻게 바뀌더라? 살짝 바뀌는 거야. 6분의 한 다음에 요 자리만 어떻게 써야 돼? B가 어딨냐 여기. A 프라임 하고 똑같이 그렇지.
당연히 이제 요런 데가 알파 베타인 거죠. 여기가 알파 베타, 여기가 알파 베타 이런 거였고, 이게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들어가 있는 문제는 다 이걸로 풀 수 있다. 2차 함수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딱 그 교점과 교점 사이의 영역의 넓이를 구할 때.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느낌의 공식이 있었죠. 그죠? 은솔아, 6분의 말고 뭘로 시작하는 공식이 있었지? 12분의 절대값 A. 맞아요. 4제곱이 되는 공식이 있었어요. 얘는 몇 차 함수가 등장했을 때 쓰는 거야? 3차 함수가 등장했을 때 쓰는 거야. 근데 3차 함수가 등장했을 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영역이 2개가 나오면 이때는 못 써요. 이런 거 말고, 자,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띡 접했어. 접해버리면 이제 영역이 요거 하나잖아. 그치? 요렇게 한쪽이 접하는 경우에 3차 함수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당연히 요렇게 돼 있고 1차 함수가 이렇게 접해도 요렇게 1차 함수가 접했을 때 여기도 당연히 똑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3차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 2차 함수가 이렇게 2차 함수도 아무튼 한 군데는 접하고 한 군데는 교점이고 요런 상황에 쓸 수 있는 공식이었다. 그치? 그래서 요렇게 2가지 공식 정도는 우리가 딱 기억해가지고 써먹어주면 좋겠고, 특히나 얘는 진짜 많이 씁니다. 얘는 진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면서 요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순간, 그 순간 뾱뾱 뽑아가지고 싹 써주면 정적분 하는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거니까 계속 지금 매시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는 이제 역함수에 대한 문제였는데, 자, 1번 문제까지는 지난 시간에 풀었고 2번을 이제 풀어볼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역함수 얘기하면서 하윤아,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는 그 그래프가 어떤 관계에 놓인다? y는 x. 그쵸? y는 x라는 요 45도짜리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라고 했었죠? 대칭.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자, 그럼 2번은 그 대칭성을 더 적극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일단 요 fx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f'x를 구해보면 3x제곱 플러스 1이야.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죠?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윤서야 어떻게 그려? 초우 이런 거 어떻게 그려? 바꿔서 어떻게 바꿔요? 1번이야? 이게 아니라 얘는 지금 얘 자체로 표준형이면서 일반형이에요. 1창이 아예 없잖아. 그럼 그냥 이 상태에서 꼭지점이 보이는데? 0,1. 그렇죠. 꼭지점이 0,1이지. 윤서 보이니? 꼭지점이 0,1이면서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x축이랑 y에 맞나 안 맞나? 여기가 꼭지점인데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x축이랑 아예 안 만나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f 프라임 이렇게 한 다음에 풀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근데 얘는 계속 뭐인 거야? 계속 플러스인 거지. 그치? 계속 플러스. 그러면 f 프라임이 이렇게 계속 플러스라면 fx의 그래프는 계속 뭐만 해야 돼? 증가만 하는 거예요. 증가만 하는 거고, 그 증가하는 변화량이, 그 순간적인 기울기가 0일 때 가장 낮긴 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증가 중이야. 그래서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얘도 0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0,1을 지나가죠. 0,1을 지나가는데 계속 증가만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를 지나서 계속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 요게 지금 요 놈의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얘만 그릴 것이 아니라 이놈의 역함수인 gx도 그릴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45도짜리 직선 하나 넣을게요. 띵, 요거 y는 x를 넣었어. 그러면 이제 할 건 뭐냐면 요 파란 그래프를 이 초록색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막상 손으로 그려보면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대칭시킨 요거 쪽에 그래프를 그리는 게 생각보다 헷갈려요. 그래서 포인트를 딱 찍어줘야 돼. 일단 그 얘를 대칭시킨 그래프도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겠죠. 요걸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뒤집힌 거니까 빨간 그래프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 놈을 지금 대칭시킨 그 역함수가 여기를 반드시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얘가 0,1을 지나갔었으니까 역함수는 어딜 지나가? 여기를 지나가겠죠, 그죠? 역함수는 x와 y가 역할을 바꾼 거니까 1,0을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요런 느낌으로 가져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역함수. 요게 그럼 gx. 자, 요게 fx.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fx는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라 그랬고 gx는 1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하라 그랬어요. fx는 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0부터 1까지 하면 되는데 gx를 1부터 3까지 정적분하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만약에 내가 gx의 식을 직접 구하려고 그러면 계산이 안 돼요, 이거는. 원래 여러분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어 y는 간단하게 뭐 3x 플러스 1 뭐 이렇게 생긴 함수 역함수 구한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넘겨서 나눠서 이렇게 정리하죠. 이렇게 x는으로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x랑 y를 싹 바꾸면 역함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걸 x는으로 정리하는 것 자체가 돼, 안 돼? 불가능해요. 얘를 x는으로 어떻게 정리해? 그러니까 역함수의 식을 찾을 수는 없어. 넓이 단원에서 등장하는 역함수는요, 역함수의 식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대칭성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봐야 돼. 지금 x값이 1일 때 여기가 얼마인가 찾아보셔야 돼요. 봐, 지금 여기다가 그냥 1 집어넣으면 은솔아 얼마야? 3이죠. 그럼 1,3을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죠? fx가 1,3을 지나가. 그럼 거꾸로 말하면 혜린아, gx는 몇 컴마 몇을 꼭 지나갈까? 오, 여기가 1인데 1,3이면 여기 있는 점인데 이 빨간 그래프가 잘 생각해봐. fx가 1,3을 지나가요. 그럼 그 역함수는 어딜 지나가? 역함수의 근본은 x와 y가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3, 그럼 이렇게 돼야지. 3,1을 지나가야지. 3,1을. 그치? 그러니까 얘가 1,3을 지나간다면 자, 빨간 그래프는 여기서 뚜루루루루루루루루 가면은 여기 있지, 여기. 여기가 정확히 뭐가 되는 거야? 3,1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 1,3과 3,1을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라고 한 부분을 한번 색칠해봐. 자, 0부터 1까지 fx dx 얘는요, 파란 그래프를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거니까 자, 여기 넓이 맞나요? 여기 넓이? 요렇게 이렇게. 이거 빨리 돈다, 야. 이렇게, 그지? 자, 여기 0부터 1까지 fx dx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1부터 3까지 gx dx. 그럼 요 빨간 그래프를 1부터 3까지 접근하는 거니까 이게 여기에요, 딱. 요렇게. 야, 그러면 준이야, 이거 어떻게 해서 풀으란 얘기야? 말을 해, 여기. 바디랭귀지로. 그치. 파란색을 뒤진다고 생각해도 되고, 요 빨간 애를 딱 떼어다가 여기다가 싹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딱 맞겠죠, 그쵸? 얘를 그대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파란 넓이와 빨간 넓이를 합치면 딱 직사각형 하나를 만들 거야 라는 걸 찾아가지고 답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정적분을 할 필요가 없어, 답을 찾는 데는. 그림을 그려서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탁 끼워 맞추면 요렇게 직사각형 하나가 완성이 될 거고, 우리는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답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넓이가 얼마일까, 윤서야? 예? 이러지 마. 3이죠, 3. 1 곱하기 3. 답은 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하고 비슷한 느낌의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
밑에 유제 12번이거든요. 지금 요 느낌이야. 지금 요 느낌. 원래 함수 그리고 걔의 역함수를 대칭을 통해서 그린 다음에 걔네 둘의 그래프를 또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껴서 맞춰서 직사각형의 넓이로 푸는 거. 자, 밑에 12번 한번 봅시다. 12번. 12번도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fx가 2분의 1 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x 요런 함수야. 그럼 요 놈의 그래프를 또 찾아보기 위해서 미분부터 해볼게요. 미분. 준이야, 미분하면 2분의 3 아니 그냥 2분의 1이네. 그럼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꼭지점이 지금 보여야 돼요. 아까 3x제곱 플러스 1일 때 꼭지점이 0,1이었죠. 얘 꼭지점 볼까? 0,2분의 1. 그러면서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그럼 요 놈도 아까 위의 문제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2분의 1인 거잖아. 그럼 계속 부호가 플러스에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fx의 그래프도 자 0 집어넣으면 0 지나가잖아. 맞죠? x에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0,0을 지나가는데 근데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야. 계속 증가하니까 요렇게 올라와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y는 x라는 자, y는 x라는 요 놈에 대해서 얘를 이제 대칭시킬 거예요. y는 x에 대해서 얘를 대칭시킬 거야. 초우야, 그릴 수 있겠니 이거? 저 파란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빨간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될까? 상상이 돼요? 응.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0,0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는 느낌이겠죠. 그쵸? 네, 그래서 초록색에 대해 대칭시키면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0,0을 지나가서 이렇게 가는 느낌. 아, 너무 뚱뚱한데? 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 너무 얇은데 이거는?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씨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대칭이 된 거야. 요거에 대해 대칭이 된 거야. 그래서 0,0에서 아무튼 셋이 만나고 있고 얘는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가는 요런 그래프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1부터 5까지 gx, dx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1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1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는 뭘 구해봐야 되냐면 얘가 1 집어넣었을 때 얼마인가를 구해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1이죠. 그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fx가 1,1을 지나가요. 아이고.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여기 요 초록색 그래프하고 파란색 그래프가 다시 만나는 여기쯤이 지금 1이 되는 거야.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까지라 그랬으니까 오면은 빨간 그래프가 오면은 뭐 여기쯤에 있을 텐데 그럼 5일 때는 언젠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얘랑 아까 전에 대칭인 그래프를 보려면 이쪽에서도 5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잖아. 이렇게 5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랑 저거랑 뭐 이렇게 대칭을 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적분 구간이 1부터 5로 잡혀 있으니까 그럼 fx가 5가 되는 순간이 언젠가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놈의 값이 5가 될 때의 x는 언제일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5라고 놓으면은 양변에 2 곱하면 x 세제곱 플러스 x가 10이네. 이거 대충 보이죠 이거? 얼마 넣으면 10대요? 2 넣으면 10대죠. 2 넣으면. 그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0대잖아? 그 말은 자 fx는 5가 되는 순간에 x값이 2였던 거야. 그치? 그럼 다시 말하면 gx는 그러니까 fx가 2,5를 지나가는 거니까 gx는 5,2를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요렇게 5, 그리고 요렇게 오면 여기는 2 요런 상황. 요런 상황이야. 그치?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찾으라고 한 넓이는 어디냐면 1부터 5까지 gx dx니까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여기 넓이야. 여기 넓이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넓이. 근데 이 넓이는 우리가 gx를 갖고 풀 수는 없다 그랬잖아. 그럼 이게 어디와 똑같을까를 생각해봐요. 요거가 어디와 똑같을 거냐면 이게 아까 1,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1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요 위쪽으로 요렇게 있는 요 영역의 넓이가 저 아래 빨간 부분과 넓이가 어떻겠어요? 똑같겠지 요게. 그지? 요게 딱 얘랑 대칭 위치잖아.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요 넓이를 계산을 할 거예요.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gx라는 식 자체를 못 찾으니까. 자, 그럼 내가 이 파란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하면 계산이 가능하냐. 보세요. 저 파란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일단 이걸 봐. 이거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 있죠. 요거 은소라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지? 10이지. 그치? 10. 자, 일단 10에서 여기 요만한 정사각형 있죠. 요거 일단 빼야 되겠지. 나는 요 파란 색칠한 부분이 구하고 싶으니까 요거 일단 뺄 건데 요거 넓이 얼마죠? 1이죠. 10에서 1 빼. 그럼 그 다음에 뭘 빼면 되냐면 자, 여기를 빼면 되죠. 요렇게 생긴 부분, 요 부분의 넓이를 빼면 되는데 이 부분의 넓이를 이제 우리는 뭘로 표현할 수 있다. 요 핑크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이 핑크는 이 fx라는 식과 x축 사이의 넓이잖아. 1부터 2라는 구간에서. 그쵸? 그래서 빼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뭐라고 하면 돼? fx dx 하면 돼. 그치? 그러면 딱 요 파란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올 겁니다. 준영아 해보자. 자, fx가 이렇게 생겼었으니까 2분의 1은 앞에 빼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2분의 1 앞에 빼놓고요. 그 다음에 fx를 그러면은 2분의 1 빼놨으니까 x세제곱 플러스 x만 있다고 생각하고 x세제곱 플러스 x를 적분하세요. 4분의 1 x 4제곱. 그치? 요거를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2까지. 자, 그러면 자, 요 계산하기 위해서 x 4제곱짜리에서 어떻게 할 거야? 정적분 하는 중이잖아. x 4제곱짜리에서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다 집어넣어가지고 2 다 집어넣은 거에서 1 다 집어넣은 걸 빼도 되지만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4제곱 이 자리에서 2에 4제곱 한 거랑 1의 4제곱을 어떻게 해버려? 빼버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15가 되겠고 플러스 또 x제곱자리에서 어떻게 할 거야? 얼마야 그러면? 3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게 4분의 21이네요. 4분의 21. 그러면 2분의 1 또 곱하니까 8분의 21이네.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빼면 어떻게 돼? 8분의 72에서 8분의 21을 빼니까 8분의 5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문제 중에 이렇게 역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조금 어려운 유형입니다. 어려운 유형. 자, 이렇게 해서 넓이 단원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속도와 거리로 가볼게요. 자, 169쪽에 속도와 거리 여기로 가면 일단 요 단원은 이제 전에 우리 미분에서 배웠던 속도, 가속도 단원이 생각이 나죠. 그 단원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xt라고 하고
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vt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at라고 하면 얘네 사이에 혜린아 얘를 어떻게 하면 얘를 찾을 수 있다? 미분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그치? t에 대해서 이제 이 단원에서는 x가 주인공이 되는 변수가 아니라 t였죠. 시간 t가 주인공이 되는 거였지. 얘를 또 t에 대해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였고. 자, 이게 이제 미분 단원에서 배웠던 속도 가속도의 포인트였고요. 지금 적분 단원의 위치, 속도와 거리 이 단원에서는 요것들이 포인트예요. 요것들이 포인트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속도가 vt라고 주어져 있고요. 시각 t는 a에서의 위치가 x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a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그냥 그 출발하는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움직임이 시작되는 순간. 그래서 t가 0일 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t가 0일 때예요. 그러니까 출발하는 그 순간의 위치를 x0라고 잡자는 거야. 출발하는 그 순간 어디에 있었는지 그걸 x0라고 잡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밑에 것들이 성립한다는 거야. 자,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 x는 생각해 보세요. 위치를 딱 지정을 하려면 먼저 출발점에서 x0가 출발점이잖아. 출발점에서 요걸 더해주면 되는 건데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a부터 t까지니까 a는 아까 출발하는 순간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건 0이에요. 그러니까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현재 t라는 시각까지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현재 t라는 시각까지 vt, dt 얘가 뭘 의미하는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빨간 밑줄 그은 부분이 뭐냐면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이 빨간 밑줄 그은 부분이 위치의 변화량. 언제부터 언제까지? a에서 t까지. a초부터 t초까지 위치가 얼만큼 변했니? 그걸 나타내는 부분이 이 정적분 부분이에요. a부터 t까지 vt, dt. 그러니까 x0가 출발점이잖아. 출발점 플러스 위치가 얼만큼 변했니? 그걸 합쳐주면 지금 현재 나의 위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수직선이 있는데 내가 이 지점에 서 있었어. 내가 이 지점에 서 있다가 한 3초 동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가지고 3초 후에 여기 도착했어요. 여기가 O 지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에 도착했어.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는 3초 동안 얼만큼을 움직인 거야? 플러스 3만큼을 움직인 거죠. 중간에 뭐 왔다 갔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있었다가 여기 도착했으니까 플러스 3만큼 움직인 거잖아. 이 플러스 3이 바로 나의 위치의 변화량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현재 위치, 내가 여기 서 있다 그랬잖아. 내가 여기 있는 이 O라는 위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맨 처음에 2에서 출발했으니까 2 더하기 인테그랄 나는 3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0부터 3까지 vt, dt 하면 그 0부터 3까지 vt, dt가 내가 2부터 5까지 변화된 요 거리, 이 위치의 변화량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에다가 3을 더해서 나는 5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식으로 여기도 똑같은 얘기야. A부터 B까지 VT, DT 이것도 그러면 똑같이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지. 그치? 같은 식이잖아. 위치의 변화량 A부터 B까지 이렇게.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 그러면 이것도 위치의 변화량이고 얘도 위치의 변화량인데 위치를 딱 꼭 집어서 얘기하고 싶을 때는 출발점 플러스 현재까지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표현해줘야 딱 그 T라는 순간의 위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같이 기억해주면 됩니다. 위치의 변화량과 위치를 찾는 방식은 여기 앞에 요것만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게 움직인 거리예요. 아까 내가 3초 동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 도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의 3초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야? 그러면 플러스 3이야. 근데 준영아, 나의 3초 동안의 움직인 거리가 얼마야? 그것도 플러스 3일까? 아니겠죠. 왜냐면 왔다 갔다 했다 그랬잖아.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이만큼 왔다가 1만큼 되돌아갔다가 다시 이만큼 왔다 이러면 나의 이동 거리는 2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는 거잖아. 5만큼 움직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하고 움직인 거리는 개념이 달라요. 위치의 변화량은 뭐 이렇게 갔든 처음 출발해서 끝날 때까지 그 위치가 얼마큼 변했냐만 보는 거고, 움직인 거리는 그 사이에 요렇게 가는 거리, 요렇게 가는 거리, 요렇게 가는 거리를 다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자, VT에다가 뭘 씌워놨어? 절대값을 씌워놓은 거야. 그치? 절대값을 씌워놔서 요렇게 절대값이 붙어있는 상태로 계산하면 그게 바로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 위치를 나타내는 식은 x0 플러스 0부터 t까지 vt dt.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식은 그냥 뭐 0부터 t까지 vt dt.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식은 0부터 t까지 절대값 vt dt. 요게 기본 개념이야. 물론 여기 들어가는 숫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겠지만 요 구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치와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거리. 맞아요. 근데 지금 안 하면 언제? 지금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 3페이지밖에 안 돼요. 3페이지밖에. 17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171페이지는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랑 연결되는 거야. 속도가 t제곱 마이너스 2t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대. 반갑다. 주말에는 그냥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야? 치과 갔다 왔어요. 치과 갔다 왔어? 치과 몇 시 갔는데? 치과에 좀 멀리 다녀가지고 걸렸어요.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이거 기억나나? 은솔이 기억나? 맞아요.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었어. 그렇지? 제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가다가 휙 돌려면 그 휙 도는 그 순간에 나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제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그러면 바로 이게 0 될 때를 찾는 거야. 그럼 t로 묶으면 t-2니까 언제 속도가 0이 돼? 0이랑 2에서.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2가 되겠죠. 0은 이제 출발하는 시각이니까 2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럼 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 2초야. 2초일 때. 그러면 그 2초에서의 점 P의 위치를 써보래. 그럼 방금 우리가 위치하면은 요거였잖아.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요거였으니까 자, 요 모양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얘는 출발점, 그리고 얘는 출발한 시각, 얘는 현재 시각.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면 출발점이 2였어요. 그죠?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2 더하기 인테그랄 2초일 때 위치를 찾고 싶으니까 0부터 2까지 vt dt 하면 요게 바로 2초에서의 위치가 되는 거죠. 초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 초야 P의 좌표가 2인 점으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랬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 2에서 출발했는데 다시 2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가 된 걸까요? 0인 거죠. 그쵸?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니까 위치가 변하지 않은 거잖아. 위치의 변화량이 0이 된 거지.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건 요거라 그랬잖아. 그치? 이 위치의 변화량이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되겠죠. 맞죠?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 0이 된다 그러면 얘는 0부터 t까지 vt dt를 했을 때 그게 0이 되는 t값을 찾으면 되는 거다. 그치?
맞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P의 좌표가 2인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 얘는 이제 요걸 찾은 다음에 계산하면 되겠죠. 자, 하나씩 답을 찾아볼게요. 1번부터 써보면은 2 더하기 0부터 2까지 VT가 T제곱 마이너스 2T DT. 재현아 적분해줘. 적분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0부터 2까지. 그러면 2 더하기 3분의 8 빼기 4죠. 얼마일까? 3분의 2겠죠? 그죠? 3분의 2. 그래서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의 P의 위치는 요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요걸로 계산하면 되니까 2번은 0부터 T까지 T 제곱 마이너스 2T DT니까 아까랑 똑같고 T 집어넣었으니까 그냥 요식 그대로 쓰면 되죠. 요 그대로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아. 그럼 준영아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0 되는 순간 찾으려면? 이거 이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봐. 어떻게 풀면 돼? T 제곱으로 묶을까? 그럼 3분의 1T 마이너스 1이네? 그럼 T 값이 얼마 또는 얼마? 그치. 그러면은 자기 자리로 원래 2인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 3초 걸렸다는 얘기. 3초. 맞지? 그러면은 2번 답은 3초인 거예요. 3초. 초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냥 3이라고 쓸게요. 2번 답은 3인 거고, 그럼 이제 3번은 뭘 원하는 거냐면 좌표가 2인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처음 땅 출발해가지고 3초가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지금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자, 3번 문제는 0부터 3까지이긴 한데 VT DT가 아니라 절대값 VT DT 요거를 계산해야 이제 3번 답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3번 같은 걸 풀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VT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0부터 2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내가 0부터 3까지 절대값 VT DT를 하려면 혜린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VT가 지금 양이야 음이야? 음이지. 그럼 절대값 씌우면 이거 밖으로 나올 때 뭐가 생겨? 마이너스가 생기겠지.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VT DT를 해야 되겠고요. 플러스 2부터 3까지는 어때? 양수잖아. 그러니까 2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2부터 3까지는 그대로 그냥 VT DT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동 거리를 구할 때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서 어디가 양이고 어디가 음인지를 우리가 구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요게 약간 계산이 복잡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뭐 계산해보면 3분의 8이 나온대요.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이것도 전에 미분단원에서도 있었었는데 옆으로 움직이는 이동하고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동하고 그것만 바뀐 거기 때문에 똑같이 푸시면 돼요. 자, 물체를 쏘아 올린 지 1초 후에 물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높이가 여기서는 위치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1초 후에 위치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위치를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죠, 요걸로 가줘야죠. 위치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럼 요거대로 갈 건데 출발점 더하기 0부터 t까지 VT DT. 지금은 하영아 출발점이 어디인 거야? 어디에서? 지면에서. 지면이 뭐죠? 땅바닥, 그치? 땅바닥. 그럼 땅바닥의 높이는 얼마라고 봐야 돼? 0인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0인 거예요. 0부터 출발해가지고 1초 후에 위치가 궁금한 거니까 0부터 1까지 VT DT 하면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요게 1초에서의 높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준영아, 어떤 물체를 이렇게 던졌는데 최고 지점에 도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순간적으로? 순간 멈추죠? 속도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0t가 0인 순간이 최고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이야. 그럼 얼마겠어 t가? 이겠지. 그러니까 최고 지점에 도달하는데 2초가 걸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의 높이가 또 궁금하니까 결국은 초야 2초일 때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죠. 2초일 때의 위치.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위치를 나타내는 거는 계속 이 모양으로 써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2초일 때 위치는 뭐라고 써야 돼? 출발점이 2였나? 이 물체는 어디에서 출발했죠? 땅, 지면에서 출발했잖아. 지면의 높이는 얼마야? 0. 그래서 아까도 이거 할 때 0 플러스 이렇게 했잖아. 1번이나 2번이나 출발점이 바뀌는 건 아니죠. 출발점은 계속 0이라고 해줘야지 문제에서는. 0 플러스 한 다음에 여기를 0부터 2까지 VT, DT. 그치? 2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했으니까 2초일 때 위치를 구하면 그게 최고 높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은 물체를 쏘아 올린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예요.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일단 있는 그대로 아까 우리가 얘기한 요 모양 그대로 써보면 자, 3초 동안 움직인 거리야. 그래서 얘는 0부터 3까지 절대값 VTDT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절대값이 있으니까 VT의 그래프를 살펴봐야 돼. VT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자 요놈의 그래프는요, 하영이 우리 저번에 1차 함수 열심히 했잖아. Y는 20-10x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20-10x. 자, 모든 1차 함수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응? 그러니까 ax 플러스 b 했을 때 a가 뭐고 b가 뭐죠? 기울기와 y 절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고 y 절편이 얼마인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0, y 절편은 20. 그럼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제일 먼저 어디다 찍어 놓을까? 어? 마이너스 10은 기울기죠.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고 y 절편이 20이잖아. y 절편이 무슨 뜻이야? 이놈의 그래프가 누구와 만나는 점? 응? y 절편이잖아. 누구와 만나는 점? 왜 y 절편이라고 부를까요? y 뭐? y 점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y 어? y축. 그럼 다시 말해봐. y 절편이 뭐라고? 아니 그니까 y 절편 뜻이 뭐냐고. y 절편이 y축이야? 주어진 그래프가 누구와 y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y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야. 다시 y절편이 뭐라고? y축과 만나는 점이야. 그럼 y축하고 지금 어디에서 만났대? 20에서 만났대. 그럼 y축에다가 20을 먼저 찍어야지. 20을 찍어.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20. 그지? 여기에 20이 있어.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건 뭐 어디 마이너스 10을 찍으라는 게 아니야.
이 움직이는 이 각도가 마이너스 10이면 올라가는 방향이야, 내려가는 방향이야? 내려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0이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아래로 10칸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요런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10x 플러스 20의 그래프인데,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여기도 찾아보고 싶어. 잘 생각해봐, 하영아.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랬죠? y 절편이라 부른다 그랬죠. 그럼 여기 뭐라 부를까요? x 절편이라고 부르죠. 그럼 x 절편의 값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y 절편이 얘가 되는 이유는 x에 0을 넣은 거였어. x에 0을 넣으면 얘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y가 20이 되잖아. 그래서 y 절편이 2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x 절편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y에 0을 넣어요. 맞아요. y에 0을 넣고 계산하면 x절편을 찾을 수 있어. x절편 얼마 나올까? (2) 나오죠. 그럼 여기가 2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우리가 이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고. 봐봐, 하영아.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건 뭐냐면 0부터 2까지는 이 그래프가 양이야, 음이야? 양이죠.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vt, dt의 절대값 했을 때 이 절대값, 이거를 절대값 밖으로 꺼낼 때 마이너스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냥 vt, dt야. 그런데 2를 넘어가는 순간 음수 구간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자 0부터 3까지 하고 싶었잖아. 2부터 3까지를 적분을 할 때는 여기를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vt, dt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지? 이런 판단을 그래프를 그려놓고 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요. 응? 그래프를 그려야 이런 판단을 빨리빨리 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vt 나와 있으니까 집어넣고 계산.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앞장의 문제랑 똑같아. 근데 그게 이제 좌우 운동에서 상하 운동으로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17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속도의 그래프와 움직인 거리라고 했는데, 요런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어떤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좋냐면, 지금 요거 VT 그래프잖아. VT 그래프에서 넓이가 곧 이동 거리다. 요런 개념을 탑재하고 있으면 편해. VT 그래프를 볼 때 넓이가 곧 이동 거리다. 보세요. 요 그래프는 지금 요렇게 생겼는데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지, 혜린아?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죠? 또 2분의 1이죠. 그리고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죠? 2분의 1이죠. 자, 요 2분의 1들이 전부 다 뭘 말하냐면 이동 거리를 말하는 거야. 근데 준영아, 이 첫 번째 삼각형이랑 두 번째 삼각형은 V가 이 T축보다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가는 중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중인 거예요. 이때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이때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지만 아무튼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중이었던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0초부터 2초 동안 나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다? 양의 방향으로 이동했지. 얼만큼 이동했다? 이만큼?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한 만큼 1만큼 이동했다. 그치? 그러고 여기 2초가 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음의 방향으로 바뀌었지. 그치? 요 순간에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얼만큼 갔어? 2분의 1만큼 간 거야. 그치?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프를 딱 보면은 얘가 땅 출발해가지고 출발해서 0에서 여기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갔다가 휙 돌아서 다시 음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딱 가서 멈춘 거예요. 그지? 그게 보여야 돼. 자, 그러면 t가 3일 때 점 P의 위치. 준영이는 벌써 알고 있어. 그지?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양의 방향으로 얼만큼 갔다? 1만큼 갔다가 다시 거꾸로 얼만큼 왔어? 2분의 1 돌아왔지. 그래서 멈췄잖아.
얼마야 거기가? 2분의 1이야. 그게 위치야. 2분의 1이야. 자, 그리고요. 0부터 3까지 점피가 움직이는 거리. 자, 움직이는 거리도 알지? 아까 양의 방향으로 얼마큼 갔어? 1만큼 갔잖아. 그런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2분의 1만큼 왔잖아. 그럼 움직인 총 거리는 얼마라 그래야 돼? 2분의 3이라 그래야 돼. 2분의 3.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를 딱 보고 그걸 이해하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유제 6번으로 가볼게. 자, 유제 6번도 여기서 자, 요걸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넓이들을 쭉 써볼게. 초구야, 요거 넓이 얼마야? 2? 1. 요것도 1.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요 삼각형의 넓이가 6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지 2분의 1. 그 옆에 사각형 1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자,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얘네 둘을 요렇게 같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둘 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양의 방향.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 어느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그 다음에 끝에 다시 요만큼 어느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땅 출발하고 양의 방향으로 얼만큼 갔어? 2만큼 갔어요. 그 다음에 2초가 됐을 때 운동 방향을 바꿨죠? 바꿔서 음의 방향으로 또 얼만큼 왔어요? 음의 방향으로도 2만큼으로 왔어요. 그리고 다시 5초가 됐을 때 다시 운동 방향을 바꿔서 양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간 상태인 거예요. 그죠? 맞죠? 자, 그럼 그때 점 P가 다시 원점을 지나는 시각을 구하세요. 그랬죠? 그죠? 그럼 봐봐. 양의 방향으로 2만큼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다시 2만큼 돌아왔잖아. 그럼 몇 초가 됐을 때? 2초가 됐을 때는 땅 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2만큼 갔을 때가 2초가 된 거죠. 그럼 2초에서 어떻게 됐다고? 돌아가지고 음의 방향으로 다시 얼만큼으로 왔어요? 2만큼으로 왔잖아. 그래야지 여기가 원점 아니야? 그럼 원점에 다시 도착한 시각이 언제예요? 자신있게 5초지. 그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돌아왔으니까 요 순간에 원점에 있었겠지. 맞죠? 그래서 원점을 다시 지나는 시각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5초를 그대로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넓이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다. 근데 이제 위에 있으면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고 밑에 있으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야.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 숙제는 이제 173까지가 되겠죠? 73까지고 베이직세는 저번 그 숙제가 몇까지였니? 132까지? 132까지였고 이번 숙제는 그러면 140까지 하겠습니다. 140까지. 아니다. 저번 숙제가 140이었죠. 그죠? 맞아. 저번 숙제가 140이었고 요번 숙제는 그냥 끝내죠 이거. 이제 140. 이 책은 여기구나. 143까지만 합시다. 143까지. 그 뒤에 이제 움직인 거리 요거는 패스하자. 시험 범위 안 들어가니까 143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개념책은 몇 문제 안 되니까 173까지 풀어보시고 베이직스는 143까지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부터 자기 교재 마무리 해버리면 되겠습니다.